한국은 3가지 상을 탔는데 김승호 씨는 로맨스 파파 출연으로서 최우수 남우상, 김성태 씨는 영화 흙의 음악 담당으로서 음악상. 1950년대에서 60년대를 대표하는 명배우 김승호. 아시아의 별이라고 불리우던 이 사나이는 특출난 연기력을 가진 배우였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연기 활동을 통해 영화와 드라마를 종횡무진하던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김이라. 1947년 3월 23일 출생. 본명은 김영목으로 아버지 김승호 덕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김승호와 같이 출연한 동료 배우들이 집에 놀러오면 어린 김이라는 그들을 보고 삼촌,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성장 배경과 달리 김이라는 연극보다는 무술과 장사 쪽에 관심이 많던 소년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엔 택견을 시작으로 유도, 검도, 태권도 등 안 해본 운동이 없었는데 이것들은 그가 액션 영화를 찍을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낚시도 자주 갔는데 나중에 영화 촬영을 할 때 낚시에 푹 빠진 나머지 스케줄을 펑크내어 한 여배우로부터 촬영 거부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엔 방송가에 일하는 사람들을 모아 낚시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김이라는 중동고 졸업, 동국대 농림대 임학과에 입학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이라는 연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1968년 12월 아버지 김승호가 영화 사화산 제작 중에 사업 보도를 내었고 그 충격으로 급사합니다. 가세는 완전히 기울어졌고 채권자들은 김승호의 재산에 압류를 겁니다. 김이라는 답답한 마음에 운세를 보러 갔는데 그 점쟁이는 김이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할 일을 다 못하고 돌아가셨어. 아버지의 운이 자네에게 내려온다네. 아버지 49제 때 찾아온 임권택 감독은 김이라에게 영화배우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의를 했지만 그는 거절을 합니다. 나중에 서정민이라는 촬영기사가 사진 촬영을 해보지 않겠냐 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촬영을 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영화배우로 데뷔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의 첫 데뷔작은 비나리는 고무령. 영화계는 이 젊은 샛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아버지의 후광을 많이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팬들은 그를 좋아했지만 아버지의 라이벌 배우들은 그의 출연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하루에 거울을 수백 번 보면서 각도와 시선 처리를 연구해 카메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와 같이 출연한 배우 김영희는 김이라와 이대근처럼 연기에 욕심이 많고 노력파로 하는 배우들이 많이 없었다고 회상합니다. 영화 출연을 다작으로 할 때 그는 이화여대 출신의 이씨를 만나 약혼을 합니다. 아들도 하나 두었지만 파경을 맞게 됩니다. 나중에 그는 평생의 반려자가 되는 김춘희 씨를 만나 5년 동거 끝에 결혼을 합니다. 그녀는 소희라는 예명으로 연예계에서 잠깐 활동을 하다 나중에 김수연으로 개명을 합니다. 그녀는 첫째 아내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맡아 키웁니다. 70년대 중반 그는 TBC에서 방영한 여보 정선달 자객편에서 자객을 맡아 드라마에 데뷔를 합니다. 그 양반이 승패는 병가상선했습니다. 과연 이 대감의 활이 빠를지 이 불효자 청부의 비검이 빠를진 겨누봐야 합니다. 하지만 TV가 점차 보급이 되고 사람들이 극장에 갈 일이 줄어들게 되자 그는 드라마에 출연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다른 영화 배우들이 드라마에 진출하고 싶어도 텃세 때문에 애를 먹었지만 그는 TV 탤런트들과 친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1982년 백분 드라마 반역자를 시작으로 드라마에 집중한 김이라. 이상 어저 우리가 개망신 당한게야 이게. 내 군인들 춤에 서기 싫은데 다들 말하기를 저 따위 새파란 김일성이 어둠이 있네 하지만은 사방에서 오죠 가짜 김일성이 물러나오. 그 집어 집세. 아이 고기.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첫째로 그 연설무 영아인데 지금 평양 시민들이 로스키라면 일을 가는데 이 김성주 동무가 나가서리 위대한 소비에트 군대 만세, 스탈린 대원수 만세. 이게 연설문도 그렇다.
기기 로마넨코 사령부에 써준 것을 읽었을 뿐인데 그것도 그 번역을 잘못해서리. 문제는 기것도 기것이지만 그 조만식 선생하고 같은 연단에 세웠다는 거 여기부터가 빗나간 거라 그래요. 응? 그럼 뭐 그래? 우리 어제 뭐 그저 배운 게 있어. 그저 뭐 본 게 있어. 야야야야야 김성규야, 넌 느끼래야. 그저 왜 바싹 그저 왜 얼어가게 지고는. 야야야 기르지 말라고. 야 넌 말이야 그 양복도 안 해볼래요 야. 그저 맨상 그저 이러고 있으니까니. 야야 고지 말라고 야. 이렇게 참패를 당하다니 우리가 이 압록강변까지 후퇴를 해야 돼. 오늘의 이 사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 아이, 중국 인민지원군이 참전을 해서 위험을 면했지만 완전히 참패를 당한 거야. 옳습니다, 수상동지 기원이. 그리고 소련 항공기 지원 문제 없다고 큰소리 치던 허가이 이젠 내 앞에 코빼기도 믿으라는. 그리고 남로당의 박헌영이 남반부에서 인민봉기 문제 없다고 혼장담하더니만 이게 뭐야? 남반부에서 인민봉기 한 건이라도 있었나? 없었습니다, 수상동지. 그리고 무장이도 기래. 이건 중공군이 개입됐다니까. 팽덕희 장군한테만 매달려 있은 채 가진 아양을 탔다는데 누가 알아? 모태동 주석님께 무슨 보고를 했는지. 허가이, 박헌영이, 무정, 이 자들이 골치라고. 아니야, 분명히 패전의 책임을 나한테 묻는 서한을 스탈린 대원수나 모태동 주선님한테 보고 올리고 있을 거라고. 좋아요. 한땐 허가의 동지부 당 박사라고까지 높이 칭한 말이 있었는데 요즘 기리치 않나 봐요. 그리고 동문 지독한 가족주의 분자였더구만요. 아니 어떻게 해서 장계를 늦게 들어서 기릅니까? 수상동지. 에이, 이건 사담이고 요즘 박건영 동지와 아주 가깝게 지낸다고요? 네. 두 분이서 술잔을 같이 하면서 아주 불평불만이 대단했더군요. 취 중에 한 마리 수록된 문건이 있는데 보시겠어? 북한의 김일성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고 정적들을 어떻게 숙청했는지에 대한 비화를 그린 다큐드라마. 김일성엔 김일아, 김책엔 남성우, 최연엔 김성겸, 허가이의 연규진, 박헌영의 김인태, 박창옥의 김시원 등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연기파 탤런트들이 총출동했음에도 나레이션 부분이 너무 길어 드라마 몰입에 방해가 된 작품입니다. 배우들의 연기로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죄다 나레이션으로 처리해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1983년) 김일아는 MBC 3840 유격대 주인공 이철근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자네가 지휘하던 이중대는 다른 사람이 맡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자넨 좀 더 중요한 일을 맡아줘야겠어. 말씀해 보십시오. 정보 공작을 책임져줘야겠네. 정보 공작이요? 적지에 침투해서 정보 수집, 요인 구출, 그리고 때론 적 후방 교란 등 특수 공작 임무를 맡아줘야겠어. 사제에서 금방 돌아온 자네한테 위험한 일을 맡겨서 미안하지만 자네가 가장 적임자일 것 같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국에선 상해보험을 들어주었는데 1억이 거론되었습니다. 제작진들은 기존의 영화배우들과 다르게 목소리와 표정, 행동 연기가 다 능숙한 김이라를 선호했습니다. 영화의 80%는 자기가 녹음한 김이라인지라 라디오 드라마 연기도 잘한다. 하지만 이철근은 중간에 오키나와로 훈련을 받으러 가는 것으로 하차를 하는데 첫 회에 자신만 살아남아서 위령비에 묵념을 하는 장면이 있는 걸로 보면 김이라의 도중 하차는 처음부터 기획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2021년 그는 한국영상자료원과의 구술에서 후시 더빙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우가 녹음하는 거는 그 성우의 성격이 나오는 거지, 화면에. 진짜 연기자 자신의 성격이 나오는 게 아니야. 저 옆 동네 거지하고 이쪽 동네 재벌하고 목소리가 같으니 어떻게 느끼겠어. 그렇다고 영화를 외면한 건 아니었습니다. 임권택 감독이 감독한 영화 짜코에서 최윤석과 같이 출연을 합니다. 세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영화임에도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김이라는 나중에 한국영상자료원과의 구술에서 흥행에는 배우들 간의 합이 중요하다며 아쉬움을 털어놓습니다. 1987년 11월 18일에 방영한 TV 손자병법. 그는 여기서 단순하고 다혈질인 장비라는 캐릭터를 맡아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코믹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일은 백두산까지 강행군이야. 1980년대 정상급에 올라간 탤런트들이 정상에서 조금씩 내려갈 때 그는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 이런 소회를 털어놓습니다. 연기 생활 22년 만에 저는 비로소 연기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셈입니다. 배우 활동 외에 복지 사업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라는 잡지를 내놓기도 하고 장애인 신문을 발행하여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효실천운동본부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했었지만 그와 같이 운영하던 사람이 종교단체에 처분을 합니다. 연예인 2세 모임인 예성회도 조직하여 복지활동을 했지만 연예인 2세들 간에 생긴 갈등으로 활동을 중단합니다. 영화배우 및 탤런트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김이라를 끌어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선거와 사업 실패, 김동길 박사의 권유에 정치에 도전, 자민련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으나 낙선하게 되고 뒤이어 사업 실패로 인한 충격으로 당뇨와 뇌출혈로 쓰러져 달새빵을 전전하다 부인 김수연 씨와 다시 재결합을 합니다. 그는 다시 재기하기 위해 트위스트 김과 연극 아빠의 청춘에 같이 출연을 합니다. 그는 점점 변해가는 드라마 및 영화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대에 따라 영화도 액션물, 멜로물, 홈드라마 등 대중이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변해갑니다. 그 취향이나 유행이라는 것은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바이고 원하는 바이기도 하지요. 다른 말로 하면 유행의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나 역시 그 속에서 살아왔지만 지금의 생각은 다릅니다. 배우들이 좀 더 진지한 모색을 통해 인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것, 보다 진보적인 것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대중문화의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는 것이지요. 너무 인기만 쫓아가다 보면 자신한테 별 소득이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2006년 그는 유승환 감독의 제의로 사생결단의 마약상 역을 맡아 영화에 복귀를 하는데 거기서 콤마 없는 촬영기를 보고 울었다 합니다. 그리고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서 중풍 걸린 할아버지로 열연 끝에 제47회 대종상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다시 한번 안았습니다. 현재 부인과 함께 간간히 방송에 나와 근황을 전해주는 김이라. 몇 년 전 마이웨이란 프로그램에서 만해 한용운을 다룬 단편 영화의 노스님을 맡았는데 이 역할이 자신의 필모그래피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배우입니다. 그가 예전에 했던 인터뷰를 끝으로 김이라 편을 마치겠습니다. 90년대 들어와서 국민배우, 국민가수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외국에서 수입된 말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국민 배우니 국민 가수니 하는 말 이면에 담겨있는 좋은 정서는 수입이 안 되고 겉만 수입이 되어서 번드르르한 이름만 붙여준다는 점입니다. 외국에서는 원로를 존중하고 대접하지요. 원로들의 경험을 이어받아 보다 더 발전시키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지적자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80이 넘어서도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은 배우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I did it